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기이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파헤쳐 보시죠. 2020년에 제조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흔히들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죠. 번쩍이는 최첨단 로봇, 인공지능,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들. 하지만요, 실제 공장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사실 훨씬 더, 인간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제조업체 중 거의 절반, 바로 이 48%가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은 다름 아닌 소통과 팀워크였어요. 자동화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의 기술 말이죠.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운 모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진보의 역설이라고 한번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 분야의 미래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낙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무려 3분의 2나 되는 기업들이 올해 성장을 예상하고 있대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낙관론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약점들 때문에 조용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부로부터의 압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기반에 숨겨진 균열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람입니다. 와, 64%라니. 그러니까 10곳 중 6곳 이상이 자격 있는 지원자를 찾지 못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그럼 어떤 기술이 부족한가 하고 봤더니 기계나 IT 같은 기술적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소통 능력, 그리고 리더십 같은 소프트 스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은 혁신을 가로막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총을 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요. 외부에서 투자를 받기도 힘드니까 결국 기댈 곳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무려 82%라는 엄청난 수의 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성장의 잠재력은 제한되고 외부 충격에도 훨씬 취약해지겠죠.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외부에서 거대한 충격파가 세계의 경제를 덮칩니다. 여기서 슈레딩거의 관세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특정 법을 이용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큰 위협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위협이 사라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곧바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석가들이 무역 불확실성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힘겨운 내부 압박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정책 탄압 때문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흥 경제국들은 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선진 시장들은 훨씬 적은 혜택을 보게 되는 아주 불안정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믿어왔던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스트레스망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새롭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결국 모든 걸 헤쳐나갈 핵심은 회복 탄력성, 즉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하지만 내부 압력과 외부 충격이 동시에 닥치니까요. 기업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확장이 아니라 방어였어요.
뒤로 물러나서 일단 스스로를 보호하자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생산 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가져오는 리쇼링이 생존을 위한 궁극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더 클 성장을 가로막는 함정이 될 수도 있을까요?